동양일보 TV 사람 풍경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5년 동안 국립충북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 거점대학으로 위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신방웅 전 충북대 총장을 모셨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도 역임한 바 있는 신 총장은 토목 전문학자여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성패 여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한 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총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직 충북에 살고 계시죠? 예, 예. 충북에 오신 지 오래되셨죠? 예, 제가 1970년에 왔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33년. 예, 오면서 바로 충북대학에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70년도시면 예. 한 50년 벌써 되시는 건가요? 그렇죠, 50년 넘었습니다. 50년이 넘으셨군요. 예. 예.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디신가요? 지금 오창에 살고 있습니다. 오창읍에. 예, 예. 좋지요, 오창. 예, 좋습니다. 주로 거기 뭐 오창에 호수도 있고 산책하시기가 좋은가요? 예, 경관이 아주 좋고 여러 사람 살게끔 예. 새로운 신도시 개발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충북대학에 근무하신 곳은 아까 1970년도부터라고 예, 그러셨던가요? 그때 이제 그 전임으로 오셔서 쭉 해서 부교수까지 하시고 공대 학장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뒤에 충북대 총장을 하신 건가요? 예, 그 하고 나서 또 기획처장도 좀 했습니다. 하고 보직을 많이 하셨구나. 예. 충북대 총장으로 계시는 5년 동안 상당히 역동적으로 활동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었거든요.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때의 그 어떤 지역 거점 대학이라는 말들을 좀 쓰고 그랬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이끌어오신 것은 어떤 것인가요? 예, 뭐 아시다시피 대학은 교수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 연구비와 예. 우수 학생 유치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될 때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대학 육성 사업으로 누리 사업이라는 걸 실시를 했습니다. 누리 사업. 예. 예. 그랬을 때 누리 사업을 하는데 그 과제가 대형, 중형, 소형이 있었습니다. 대형은 그 당시에 50억, 중형은 30억, 소형은 10억인데 그렇게 많은 돈이 지방대학의 연구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걸 기회를 모든 교수님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제가 기획처장한테 전 교수님들한테 그 과제를 받으라.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이제 중형, 뭐 소형, 대형 이렇게 해서 그룹을 해서 이제 그 냈는데 그 과제를 낸 분들에 대한 책임자를 심의위원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잘 썼지만은 다른 사람 거 보면 내가 이 사람보다는 못하구나. 이래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예. 조정이 돼서 대형, 중형, 소형을 해서 그때 충북대학이 전국에서 최고의 약 600억의 수주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이제 거점대학 총장 회의가 이제 그 서울시 교육문화회관에 있었는데 다른 대학 총장님들이 영 힘든다는 거예요. 내가 왜 과제에서 떨어졌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는데 왜 떨어졌느냐 하고 이 서로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총장님들이 아이고 내가 죽겠다고 이런 하소연을 하길래 나는 이렇게 해서 했더니 아무런 분쟁도 없고 우리는 제대로 그 세택해서 했더니 이렇게 많이 수주를 했다 했더니 다른 대학 총장님들이 좀 내 하는 말이 어쩌었던지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 다른 거점 대학 총장님들도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공립대학 총장협의 회장도 자연스럽게 올 기회가 아닌데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600억 수주를 하셨다면은 충북대 역사에서 제일 큰 그렇죠. 이거였죠? 그전에는 그런 연구비 수주라는 게 있을 수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리 사업을 해서 이제 그 누리 사업은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렇게 그걸 해서 했더니 농가대학에 우리가 그 누리 사업으로서 학생들을 유치를 했더니 사실 그 당시 농대는 다른 분야보다는 조금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왔는데 그때 우리가 장학금을 많이 주니까 학생들이 많이 우수한 학생들이라서 2등급 학생들이 농가대학에 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연구비와 우수 학생 유치를 했던 것이 제가 참 인상 남게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목돈이 있어야들 오는군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우리 교육부 차관보가 이제 그 누리 사업을 주관하신 분이 충북대학에 이제 왔길래 우리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우수한 학생들 오고 참 감사하다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랬더니 그 차관보께서 아이고 우리는 이렇게 지원하고 돌아다니면서 좋은 소리 못 듣는데 모처럼 충북대학에서 저거 한 일 보람을 느낀다 하고 이렇게 하길래 전심을 제가 맛있는 전심을 대접하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밖에서들 볼 때는 충북대학이 지역 거점 대학으로 확실한 위상을 정립했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 평을 들으셨죠? 예, 다른 대학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조금 더 유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신 총장 계실 때 제일 큰 그 어떤 성과였죠? 예, 그럼요. 그게 제일 큰 역점 사업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그래 누리 사업으로 이제 많은 돈을 우리가 유치를 했더니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지역 대학이나 또 이 언론기관에서 충북대학이 로비해서 저렇게 돈을 많이 따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정통부에서 권역별 IT 육성 산업에 대한 연구비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하는데 우리 충청권에서 이제 내는데 그때 정통부 차관이 제가 상의를 했더니 그 충청권에 있는 대학을 핸들링해서 충북대학교가 주관교가 되고 다른 데는 협력교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충남에 있는 충남대학과 카이스트 이렇게 전부 저희들이 해서 우리가 이제 단일로 내기를 했는데 이 카이스트가 생각해 보니까 아유 우리가 충북대학 밑에 들어갈 필요 있느냐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니까 충남대학도 역시 카이스트인지 충북대학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준비하던 교수님들이 우리 카이스트하고는 안 됩니다. 뭐 연구 업적이나 뭐 논문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서 카이스트를 능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는 이 접는 게 좋겠다 합디다. 그러길래 그 교수님들한테 화를 냈어요. 남자가 한번 칼을 빼시면 한번 휘둘러 보고 뭐라도 자르고 집어내야지 그냥 했더니 그 했던 걸 그대로 해서 냈는데 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충북대학 연구력이 카이스트를 이겼다.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 너무 그 황당하기도 하고 뭐 다 열심히 해서 그랬습니다만 저 생각에는 이제 교수들이 거의 평준화되어 있으니까 먼저 출발해서 준비한 팀이 그걸 수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방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세계 대학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한 500억 정도 되는 걸 저희들이 또 수주를 했습니다. 그 학생을 아까 할수 있는 권역별 IT 사업은 얼마예요? IT IT 그러니까 이 정통 관계 컴퓨터 예능 관계 사이언스 관계에 대한 연구고 처음에는 학생들을 한글로 해서 누리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권역별로 이제 최첨단 IT, BT가 이제 성장될 때니까 IT 사업에 대한 걸 이제 정통부에서 주관하는 걸 이제 권역별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하는데 우리가 이제 또 수주를 했고 그게 얼마였습니까? 그게 한 300억 가까이 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방 연구 중심 대학 예, 그것도 이제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충북대학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때 많은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그때 제가 설명을 할 때 전부 참여해서 우리를 격려해 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학생을 위한 누리사업, 그다음에 이제 산학에 대한 IT 협동 연구, 그다음에 교수 연구에 대한 지방대학 교수 연구 중심 이걸 다 저희들이 이제 연구비를 받은 거죠. 그 세 번째 것은 얼마였습니까? 그게 한 500억 가까이 되죠. 500억. 예, 그래서 그때 그 우리 도서관이 있는데 예, 본관에서 이제 5층에 이제 그 고은 전 총리가 오셨어요. 예. 와서 이러 보니까 도서관에 1,800억 수주라는 걸 이제 봤어요. 연구비. 그런데 그 총리께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총장을 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느냐 이런 경의의 말씀도 제가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위한 연구비나 장학금이나 그다음 교수를 위한 연구비에 대한 걸 우리 대학이 거의 다 수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5년 동안에 그래도 두드러진 성과들이었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은 충분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부여하는 걸 받았고 교수들이 또 연구할 수 있는 걸 받았고 산학 협동에 대한 것도 받고 해서 또 그랬습니다. 이과대학도 뭐 또 이렇게 해서 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총장의 역할은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소명이니까.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때도 일을 많이 하셨죠. 예.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제가 이제 그 성수대교 그 붕괴 사고로 인해서 만들어진 공단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도 이제 토목이고 해서 그쪽에 가서 근무하면 좋겠다 하고서 이제 총장 퇴임을 하고 거기 어떻게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예. 되어서 가보니까 200명 안 되는 직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계약직이라 할까 인턴들이 한 300여 명 됐어요. 예. 우리 직원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하지만은 일들은 이 인턴이 각 대학에 이제 석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더 열심히 하더라 이겁니다. 아 이건 아니다 해서 제가 전 직원을 면담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했더니 우리가 이게 조직이 좀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럴 때 뭐 조직을 혁신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래 해서 그 방대한 조직을 제가 전부 팀제로 바꿔버렸습니다. 예. 예. 그 실장하던 분도 팀장이 돼야 되는데 팀이 줄어지니까 실장이 이제 팀원이 된 겁니다. 그렇겠네. 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화합하고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하루는 밤인데 실장 하던 분이 이제 만났어요. 그래 지금 뭐하노? 저 팀원으로 있습니다 이래. 오. 그래서 어떠냐 지금 교랑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래가 아이고 내가 이거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 정책에 그다음에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사람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는 참 좋지 않다 하는 걸 내 순간적으로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렇게 됐을 때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심지어 또 실장하던 분은 실장에서 안 되니까 퇴사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정부에서 조직을 정비해서 했더니 결국 그 하고자 하는 그 뜻을 펼 수 있도록 평생 직장에 될 수 있는 걸 뒷바라지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혁신이다 계획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역시 좋지 않겠구나 하는 걸 내 느꼈는데 역시 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았어요?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조직에 그대로 움직이도록 해주는 걸 조직에서 그걸 직위를 상실하고 밑에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그 불만이지 않습니까? 내가 실장하다 봐도 팀원이 돼서 일하러 나가니까 이게 일을 지휘하다가 직접 일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게 마음 아프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이 내 일을 위해서 큰 일을 하긴 하되 있는 분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해야 이것이 잘 회사가 굴러가고 발전될 수 있다. 이걸 제가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생애에서 가장 내가 가슴 아픈 일이고 내가 만약에 나도 그렇습니다. 실정하다가 팀원 되면 그 이사장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데 그걸 헤아리지 못했다는 게 내가 내 가장 잘못된 생각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이제 그 총장 때나 이사장 때의 그 어느 그 업무적 성과에 대한 것은 큰 보람이었지만 또 아쉬웠던 일이라거나 뭐 생각이 좀 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느 조직 개편에 따른 어떤 상처를 준 마음의 상처를 준 일들이 마음에 걸리시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생각한 거는 절대로 상대방의 남에게 상처 주면서 해서는 아니 된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끌고 용감하면서 화합해서 같이 그 사람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장보단 덕장인데 이제 토목 전문가신데 늘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들이 그 이명박 정부 때의 그 4대강 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됐다, 못 됐다, 뭐 성과가 있다, 없다, 어느 쪽에서는 치적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실 때는 어떤 것이었나요? 이 4대강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하기 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전체 운하를 만들자 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 안이 정부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안이 아니었던가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는 많은 분들의 반대가 많아가지고 4대강으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하 전도를 운하로 한다고 언뜻 비쳤었어요. 그때. 그때 만약에 4대강 사업을 안 하고 먼저 운하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더 이상이 달라졌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분들이 운하가 있어서 뭐 하느냐 이런 생각이 물동량도 좋고 풍경도 좋아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물하고 땅인데 물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운하를 생각했던 건데 하도 그 여러 가지 이론이 많아서 4대강 사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만 그때 그것이 제동이 걸린 것이 환경운동가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닌가요? 뭐 하여튼 운하를 하게 되면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가 대두된 것이 물이 썩는다. 물이 썩기 때문에 그래 해서 우리가 썩은 물과 같이 살게 되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는 것이 주된 그 뜻이었는데 사실 물은 썩지 않습니다. 안 썩고 이래 돼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 국토가 운하가 됐다면 지금의 우리 국토 이상이 달라졌을 거고 지금은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4대강 사업이라도 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정말로 지금 현재 위치에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모든 그 주변을 경관을 정비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관광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도 만들고 길도 만들고 우리의 건강 생활을 돌볼 수 있는 것과 아울려서 그 4대강 사업을 했죠. 예. 그때 22조 조금 더 들어가는 돈을 했는데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강에다가 그렇게 돈을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이 4대강 사업의 혜택을 지금 보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대강 사업의 가장 그 큰 것은 저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물이 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이 비가 오면 이 경사가 심해서 쭉 다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물이 없어요, 강에. 예, 예. 그래서 물을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 사업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사업이 그래도 뭐 여러 반대도 부딪히고 했지만 그래도 추진이 됐고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 그럼요. 지금 4대강 사업이 안 돼 있다면 그 전에 하기 전에는 맨날 그 뭐 홍수가 가뭄이다, 났다, 홍수가. 가뭄이다 이래가지고 농민들이 뭐 파서 뭐 논에 물 대기 위해서 말이죠. 땅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양수를 하고 이랬는데 그런 현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심지어 그 보를 만든 보중에서 우리가 저 하나 없어진 게 있는데 이 세종시 관계 보는 지금 현재 없어졌습니다. 그 만든 건 다른 건 다 지금 보존되고 있죠. 그래서 그 물에 대한 우리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예. 뭐, 이 학자들은 단군 이래 치산을 한 것은 박정희 정부였고, 또 치수를 한 것은 이명박 정부다. 뭐 이렇게도 또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 그래도 4대강 사업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홍수 조절이라든가 이 가뭄 해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되고 있는 거죠. 예, 그거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글쎄요, 거의. 예. 가뭄에 뭐 어떤 일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참 4대강 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강을 또 해체하고 뭐 하는 난리들도 나고 그랬죠. 예, 그거는 이 물이 깨끗한 물을 보존할 수 없다 해서 그런 이론을 제기한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인데 그거는 사실과 맞지 않죠. 예. 맞지 않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큰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걸 아마 모든 국민들이 그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그 4대강 사업이 해양 개발로 이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 총장님 지론이었죠. 예, 그거는 우리가 이제 4대강 사업을 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서해에 민물 선물의 차가 굉장히 심하고 남해는 많은 섬들이 아름다운 섬들이 많습니다. 동해는 아주 청정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 서해, 남해, 동해에 대한 그 특성을 개발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걸 느끼고 그걸 생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한 우리 국가의 모든 도움이 발전되는 걸 상황을 보고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해서 이런 특성을 개발해서 됐느냐 하고 보러 올 겁니다. 그 관광만 해도 내 예측입니다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가 그 바다의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까지 여력은 못 미치는지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 총장님 말씀처럼 해양 개발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 충청북도 같은 내륙도도 혜택이 그 수혜가 될 지역이 됩니까? 아니 충청북도도 저 대청과 충주 호수가 있습니다. 예, 그 물이 충분한 자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 바다에 대한 우리 혜택은 충청북도 없다 하더라도 이 대청이나 충주 호수로부터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꼭 옆에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영향이 되면 우리 충청북도도 같이 어울려서 그 혜택을 보고 발전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 총장님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 해양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이 한반도를 이 우리 국토를 어떻게 대략 크게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각 서해나 남해나 동해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국민들이 그 개발한 내용의 혜택을 받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방대한 사업이 될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꼭 해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꼭 앞으로도 그거는 우리나라가 해야 될 과제고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것이 우리 국민들 속에서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학자들이 좀 의견을 자꾸 표출시키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하는데 사실 한 가정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그 제한된 수입에 운영하려면 어려움이 있듯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렇죠. 너무 방대하니까 못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어느 시기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그런 개발에도 시작을 하고 계획을 하고 하지 않겠나. 그 시기에는 언제 올지 예측 못 합니다만 빠를수록 우리는 더 좋은 혜택을 우리 국민들한테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하여튼 이 물을 살리기 위한 물을 담기 위한 국토개발 계획이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예, 그렇죠. 우리는 물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양질의 물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부유한 나라가 될 걸로 예.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공직도 오래 하셨고 여러 이 전문적인 이 어떤 이 업무도 있으셨고 그랬는데 앞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일이 있으실까요? 예, 제가 이제 퇴임할 때 우리 그 이상록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 학교에서 봉사했던 걸 그런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해서 이제 포럼을 만들면 어떠냐. 이래가지고 제가 포럼을 만든 게 있습니다. 중원 포럼이라고 있는데 2008년 3월에 그것이 만들어져서 한 달도 빼지 않고 매번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게 지금, 모임을 갖고 있나요, 포럼을? 처음에 이제 그 포럼을 시작할 때는 몇몇 이 교수들하고 인근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걸 이제 내가 했던 분야에 대한 걸 아주 깊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초보적인 이야기 하더라도 상대방이 들을 때는 아, 저런 분야가 우리 사회에 가서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예. 그 태어나서 쭉 지금까지 이제 대학에 이제 그 선생을 하면서 퇴임 때까지는 내 분야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다른 분야는 미처 뭐 있는 건 알면서도 미처 챙겨볼 생각이 시간이 없고 예. 또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 내 분야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그렇게 돼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느꼈는데 그래서 다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참 우리 사는데 도움이 된다. 예. 그러니까 내 생각만 옳고 다른 분야는 아니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가 같이 어울려서 사회가 형성되고 이 사회가 발전되는구나 하는 걸 늦게 알아서 그래서 그런 분야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자꾸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각각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몇몇 사람만 되고 있고 더 확장이 되질 않는 게 아쉽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으로 돼 있나요? 한 5, 60명이 되는데 오. 예. 그 회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발표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주변 사람들이 와서 듣고 가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지금 170회가 넘었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모임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어떻게? 처음에는 매월입니까? 예, 매월 합니다. 매월 하는데 처음에는 매월 언제? 마지막 금요일 날 6시에 오. 예, 우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처음에는 시작해서 할 때는 뭐 돈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발표하는 사람이 밥을 샀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주대학 교수가 발표하면 공주대학 교수가 사고, 예, 뭐 저 청주대학 교수가 하면 청주대학 교수가 사고. 발표자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밥까지 샀군요. 밥 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신 이사장이 이제 이걸 법인을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우리 그 장덕수 회장이 300만 원을 딱 내드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지역 개발해서 또 돈을 또 그 뜻에 맞으니까 돈을 내고 해서 지금은 그 돈으로 회원들이 오면 이제 식사도 그 돈으로서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듣고 담수하고 이런 거 있구나 하고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지금 아주 소규모로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좋은 모임 하고 계시는군요. 또 이렇게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서 이렇게 이제 여러 해 있으시면서 꼭 이건 내가 좀 공직에 있을 때 꼭 했었어야 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 건 없나요? 예, 많죠. 많습니다. 많은데 있을 때 하고 나오니까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 있지 그 실행하기에는 모든 여건이 갖춰지질 않으니까 되질 않는다는 걸 제가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현실에 맞게 내 입장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서로 공유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멀리 있는 분보다도 가깝게 이렇게 만나는 분들끼리 만나서 서로의 그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진솔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모임도 계속 하시고 또 어떤 내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모임도 되고 그래서 뭐 그래도 심심하시다거나 뭐 이럴 때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가정해서 이걸 하고 나면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차인적으로 일이 오게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일에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일이 오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뭐 적적하다 뭐 심심하다 이런 게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는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몸에서 이것저것 이상이 조금 생기는 것이 그것이 걱정이지 다른 거는 뭐 생활하고 즐기는 데는 참 보람되게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나누고 또 베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처럼 80대에 접어들어서 건강하신 분은 90대까지 무난하다고들 이야기를 하더군요. 오늘
총장님 이렇게 뵈니까 뭐 아주 건강도 예 나이잖아 같으시고요. 예, 아주 저 생각은 좋습니다. 100살까지 살 것 같습니다. 예, 그러세요? 100살까지 사시는 동안에 많은 일을 좀 더 하셔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베풀어 주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